달리기 잘하고 싶은 분들 중에서 단순히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헬스장에서 여러가지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뭘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가지 운동들을 차차 소개해드릴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딱 두 가지 맨몸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사실 웬만한 수준에서야 어떤 운동이든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팔 운동이라도 말이죠, 전이 효과. 하지만 그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체 운동으로 하체 근력이 10% 증가했다고 생각해보죠. 근력이 10% 증가한 만큼 달리기 기록도 10% 증가한다면 이는 전이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팔 운동을 해서 팔의 근력이 10% 증가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달리기 기록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팔 운동은 달리기로의 전이 효과가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달리기를 잘 하고 싶은, 달리기 기록 향상이 목적이신 분들의 경우는 달리기에 전이 효과가 높은 운동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죠. 기본적으로 달리기는 하체를 주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흔히 알려진 스쿼트, 런지 등등 하체 운동들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어 보고요. 오늘 이야기할 운동은 하체 운동은 아닙니다. 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단어, 코어입니다. 그럼 코어 운동 끝판왕 플랭크 하면 되네. 잠깐만요. 그런 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코어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한데 코어란 무엇인가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코어가 뭔지, 왜 달리기 할 때 코어가 중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트레이닝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어라고 하면 영어죠. 중심, 이런 뜻인데 몸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몸의 중심부를 이야기하는 걸 텐데요, 사실 이거만큼 애매한 게 없다고 봅니다. 몸의 무게중심이 위치하고 있는 소위 단전이라 불리는 배꼽 아래 혹은 가운데를 지탱하고 있는 척추, 그 아래 골반은 어떤가요?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은 어떤가요? 누가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게 그냥 단순히 코어 운동해라 라고만 이야기하기보다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경우는 이런 역할을 하는 코어를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코어의 경우는 골반과 척추, 그리고 이를 잡아주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골반에 있는 근육, 척추에 있는 근육 너무 많은데 이거 전부 다? 네, 사실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근육들이 다 중요한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소통에 오해가 없겠죠. 바로 골반과 몸통의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입니다. 사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의 종류나 양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각각 근육들이 무엇이고 어떤 점이 더 문제가 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야 뛰어난 전문가분들이나 신경 써야 될 영역이고요. 이 영상 보시는 그저 달리기 좀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골반과 몸통 움직임에 왜 중요한 건지, 그럼 이걸 보강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골반과 몸통의 움직임, 골반과 몸통의 움직임은 왜 중요할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둘의 회전 움직임이죠. 다리가 땅에 닿은 순간 채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찰나인데요, 그 시간에 얼마나 강한 힘이 가해지느냐, 그 힘의 크기와 방향성에 따라서 얼마나 멀리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되는데요, 다리가 처음 땅에 닿는 순간입니다. 발은 몸의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 다리가 펴지면서 힘을 쓴다면 몸은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속도를 잃고 점점 멈추게 될 겁니다. 다리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요, 여기서 다리를 쫙 편다면 스쿼트 할 때랑 비슷하죠. 위로 뛰어질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된 순간에서야 다리 힘이 몸을 앞으로 밀어내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다리는 나중에서야 늦게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가 처음 딛는 순간부터 마지막 직전까지는 대체 어디서 힘을 써야 한다는 걸까요? 이미 대강 유추하고 계시겠죠. 바로 골반과 몸통의 회전 움직임입니다. 쉽게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다리로 한번 서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몸통을 틀어준다면 자연스럽게 땅에 닿은 다리는 뒤로, 들려있는 다리는 앞으로 향하죠. 달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땅에 닿은 순간 1차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골반과 몸통의 회전입니다. 이 회전으로 인한 힘의 방향성 또한 뒤쪽으로 향하니 아주 바람직하죠. 거의 순수하게 뒤쪽, 앞쪽으로만 움직이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필요한 방향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처음 발을 디디는 순간 그 충격이 몸의 많은 곳으로 분산되어야 하는데 골반의 회전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못한다면 충격이 부드럽게 분산되지 못하겠죠. 온갖 부상, 통증 양상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골반을 잘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보강 운동, 일단 언제 어디서든 쉽게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장 쉬운 버전에서부터 해보시면 좋습니다. 흔히 척추 가동성 운동이라고 하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어깨를 옆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일단 움직이는 감각을 느끼시고 가동 범위가 잘 나오는지도 체크해 주시고요. 움직임을 만드는 건 결국 근육입니다. 움직임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려면 당연히 근육이 강력하게 힘을 써야겠죠. 지금 했던 자세는 누워있기 때문에 몸을 틀어두는 힘이 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별다른 힘을 필요로 하는 동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써서 몸을 틀어두는 동작도 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맨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릎과 손을 짚은 엎드린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한쪽 손을 머리 옆에 대고 그대로 옆으로 몸을 틀어주는 거죠. 가능한 많이 틀어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몸 전체가 틀어지는
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있는 곳, 이곳의 어깨는 가능하면 돌아가지 않도록 해서 반대쪽 어깨가 돌아가는 만큼 돌려주시면 되죠. 이 운동의 경우 앞서 보여드린 자세와는 반대죠. 가만히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몸이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이런 힘을 중력을 극복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자세인데요. 어디 더 힘을 쓰는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등에 있는 근육들인데요. 등 뒤쪽의 움직임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들이죠. 흔히 척추기립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근육 중에서도 이렇게 옆으로 있는 장늑근이라는 근육, 끝까지 보내면서는 날개뼈 사이의 능형근, 물론 다른 근육들도 같이 쓰지만 크게 이 정도 근육 감각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동작 같은 경우는 아무런 도구도 필요치 않은데요. 달리기 잘하고 싶은데 보강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굳이 헬스장 가서 따로 할 필요 없이 달리기 하기 전에 이 정도만 하셔도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도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